안녕하세요. 컴퓨터 닥터맨 CD맨입니다. 이번 시간에 레노버 AMD 라이젠을 넣은 노트북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모델명은 아이디어 패드 720S13ARR이라는 모델인데요. 일단 처음에 사용해봤을 때 상당히 슬림하고 소음도 잘 잡았고 발열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. 그리고 기능성 같은 부분도 생각을 상당히 잘한 노트북이라는 느낌 들었는데, 일단 이 노트북을 보면은 베젤이 많이 얇습니다. 화면은 13.3인치고요. 광시야각 IPS 패널 사용했고, 그리고 FHD 해상도를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125%로 화면 배율이 높아져 있었는데, 기본 설정이 제가 지금은 100%로 놓은 상태고요. 100% 놔도 뭐 13.3인치가 화면이 작다 하면 작고 또 크다 하면 큰 화면인데,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게 뭐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이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좀 글자 좀 작게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돼 있는 125%로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이 노트북은 라이젠 7 2700U가 사용된 모델이에요. 그리고 이 AMD 라이젠 CPU를 사용한 노트북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인텔에서 뭐 좀 조금 CPU와 관련된 좀 심각한 버그가 발견이 됐었죠. 뭐 큰 문제는 일단 없다고 하지만, 그래서 사용자들이 보안 이슈 때문에 또 AMD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다 보니까 라이젠 넣은 CPU가 없냐 해서 나온 모델이 어떻게 보면 이 모델인 겁니다. 앞에 보면은 라이젠 7이라고 이렇게 마크가 있는데, 이게 마크가 되게 특이해요. 안에 뭐 이렇게 빨려 들어갈 것처럼 스티커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. 보니까 이게 좀 보고 있으니까 제가 위에서 이렇게 서서 보면은 제가 안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. 좀 스티커가 일단 특이한 게 들어가 있고, 이 제품 일단 금속 바디로 되어 있고요. 금속 바디로 되어 있고, 안쪽을 보면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죠. 일단 이걸 봤을 때 터치패드 넓고 지문 인식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잠금 해제할 때 지문을 쉽고 간단하게 해제할 수 있고요. 키보드는 이렇게 숫자 키패드는 없는 형태이고, 여기 보면 엔터키도 옆으로 넓적하게 되어 있고요. 시프트 키도 넓적하고, 타이핑을 했을 때 상당히 좀 편안한 키감을 제공합니다. 뭐 좀 이게 레노버가 딱 보면 좀 특이한 게, 키가 보면 키 캡의 모양이 좀 특이해요. 이렇게 사각형인데 아래쪽은 약간 살짝 볼록한 형태가 있죠. 타이핑 해봤을 때 좀 불편한 느낌은 크게 없었고요. 베젤 설명하다 넘어갔구나. 베젤은 많이 얇아요. 카메라는 위에 넣습니다. 아래쪽에 넣거나 하지 않아서, 아래쪽에 넣으면은 그 화면 각도를 움직일 때 카메라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거든요. 그래서 위에다 이제 그냥 넣습니다.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베젤 많이 얇게 있고요. 그리고 13.3인치 화면이다 보니까 화면이 좀 작긴 작아요. 근데 그만큼 바디 사이즈도 작아졌습니다. 근데 이 화면 높이를 더 낮게 낮출 수도 있어요. 이게 더 작게 만들 수도 있는데, 그렇게 하면은 화면이 너무 낮게 들어가 있어서 고개를 더 숙이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좀 불편한데, 바닥 쪽 부분의 높이를 이 정도로 넓게 줬어요. 그래서 화면이 좀 더 위로 올라간 형태 됐고, 그만큼 바디는 넓어졌고요. 물론 그만큼 바디를 좀 필요한 걸 좀 많이 넣었겠죠. 키보드는 빛이 들어온 타입입니다. 보시면 제 빛이 보이죠?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도 보면서 사용 가능하고요. JBL이라고 마크가 있는데 스피커가 상당히 좋았어요. 음악 같은 거 감상하거나 할 때 소리가 되게 이게 좀 나쁜 스피커를 사용한, 나쁜 스피커라고 좀 애매한데, 일단 스피커에 조금 집중 안 한 모델 같은 경우에 소리를 들어보면 노트북에서 어디서 소리 나는지 분명히 느껴져요. 그리고 소리 질이 그렇게 좀 좋지 않다는 느낌 드는데, 얘는 딱 소리 재생했을 때 전체적으로 소리가 잘 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아래쪽에 일단 보면은, 이쪽에 보면 스피커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. 스피커가 공간감이 좋으면은 딱 어디서 소리가 나온다는 느낌이 좀 덜 들고요.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조화롭게 이렇게 들립니다. 예,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상당히 바디도 조금 약간 무게는 가벼운데요. 이게 금속 바디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좀 묵직한 느낌이 있는데, 이게 바디를 잡아주지 못하면 소리가 울릴 때 좀 튀는 듯한 사운드가 들리는데, 얘는 무게감도 잘 잡아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. 인터페이스를 보면 얘는 좀 특이하게, 여기 옆에 보면 USB-C 타입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. 그리고 USB 3.0 단자가 한 개가 보입니다. 오른쪽을 보면은 USB 3.0 단자가 있고, 얘를 통해서는 다른 장치를 충전도 가능해요. 그리고 헤드셋 단자와,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아마 리셋인가? 보면
그래서 핀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. 이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잘 쓰이진 않을 것 같긴 하고요. 이게 처음에 그 구성품을 보면은 기본 충전기도 USB-C 타입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많이 소개했었던 뭐 보조 배터리나 그리고 멀티 충전기, USB-C로 충전하는 멀티 충전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. 왼쪽에 있는 USB-C 단자 2개 중에 아무 때나 꽂아도 상관없고요. 네, 꽂으시면 20V로 충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네, 20V 충전되고 있죠. 네, 그래서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이 가능하고, 그리고 집에 사용하고 있는 제가 소개했었던 멀티 충전기를 통해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. 일단 성능을 봤을 때 CPU는 2700U가 사용됐고 4코어의 8스레드예요.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인텔의 8세대 노트북과 사실은 경쟁 모델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. 왜냐면 4코어의 8스레드로 갔기 때문에. 근데 내장 그래픽은 여기 보면은 AMD 라데온 베가 10 모바일 그래픽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조금 더 좋아요. 근데 제가 실제 테스트 해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은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이 그냥 막 돌아가는 정도의 그런 성능은 아니었어요. 뭐 많이 끊깁니다. 그래픽이 경쟁사 모델과 굳이 비교하면 성능이 좀 더 좋은 수준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게임 뭐 3D 게임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는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. 처음에 사용해 봤을 때 성능은 이게 CPU 성능이 좋아서 시네벤치 같은 거 했을 때 거의 한 561, 570 뭐 그 정도 근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예전에 나왔던 데스크탑 CPU 정도? 네, 그 정도 되는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CPU 성능은 꽤 훌륭합니다. 그리고 그래픽 성능도 괜찮아서 이 화면에서 사실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아주 고화질의 뭐 그래픽 작업을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데 좀 무리가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USB-C 포트 통해서 더 큰 화면을 연결시켜서 사용할 텐데 그래픽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좀 더 큰 모니터에 좀 높은 해상도를 연결시켜서 사용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. 약간 그런 거죠. 그래서 뭐 고사양의 그래픽 작업이나 뭐 CPU를 활용하는 작업 등 했을 때 좀 원활하게 작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AMD 노트북 같은 경우에 발이 좀 높아서 좀 펜솜이 높을 거라는 좀 인식이 있는데 실제 사용해 보니까 펜솜도 잘 잡은 것 같아요. 물론 펜이 동작할 때는 약간 제 느낌에 안에 들어있는 블로어 펜이 약간 펜 날개가 되게 가늘고 되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. 그런 펜이 아주 고속으로 동작할 때는 약간 고음의 소리가 들려요. 근데 항상 그런 소리가 나는 건 아니고 좀 작게 들립니다. 작게. 좀 귀가 아주 예민하신 분, 주변에 아주 조용한 상태라고 했을 때 조용한 상태 들으면 분명히 펜소음이 들리는 정도지만 크게 펜소음이 많이 거슬리고 막 펜이 계속 막 웅 하고 돌아가고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. 저도 지금 웹페이지에 띄워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은 펜이 동작을 안 하고 있어요. 예, 그래서 상당히 조용한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. 뭐 유튜브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유튜브 들어가서 네, 소리가 뭔가 나올 때 지금 이 광고긴 한데 네, 소리가 나올 때 상당히 좀 소리가 깨끗하게 들려요. 예, 음악 같은 거 들을 때 확실히 더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못 재생하겠지만은 음악 재생했을 때 확실히 소리가 더 깨끗하게 들리는 걸 좀 느꼈습니다. 그래서 멀티미디어를 많이 즐기시고 휴대용으로 노트북 쓰고 싶고 이게 지문 인식 센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안도 좀 강력해요. 그래서 보안 관련돼서 좀 쓰고 싶은 분들 그런 노트북이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 괜찮은 노트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가격도 지금 거의 딱 100만원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경쟁사 모델과 굳이 비교하면 가격이 좀 더 저렴한 편입니다. 일단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글로도 따로 올려볼 거고 이걸 통해서 게임하는 것도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. 이 상판 디자인은 안 보여드렸네요, 제가. 네, 상판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. 이 본체 두께는 많이 얇은 편인데 이 화면 부분에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서 이 부분에 두께가 있어서 같이 합치면은 그렇게 두께가 얇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무게가 거의 1kg 근접하고요. 그리고 많이 얇은 편입니다. 그래서 백팩 같은 데 넣고 다니는 게 충분하고요.
한 가지 팁을 또 알려드리면, 이게 처음에 노트북을 충전할 때 그 배터리가 100%로 충전이 돼요. 근데 여기 보면은 툴이 하나 있습니다. 이런 툴이 있는데, 네, 벤테지인가요? 예, 이거 레노버 벤테지를 또 실행시키고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. 여기 보면은 하드웨어 설정에 전원이 있습니다. 전원에 들어가 보면 보존 모드라는 게 있어요. 보존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. 좀 가까이서 볼게요. 보존 모드가 있는데, 이게 그 대부분의 대기업 노트북들 보면은 배터리를 일부러 딱 85%그 정도에서 더 충전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항상 전원을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경우에 배터리가 100%로 계속 차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은 배터리 수명이, 전체적인 그 수명이 좀 줄어들어요. 그래서 재충전 횟수가 줄어드는데,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50% 넘었을 때, 여기 보면 설명이 있습니다. 55에서 60%만 충전하도록 하고, 이제 가능한 배터리가 너무 10% 떨어졌다 이렇게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한 50% 정도 됐을 때 바로 충전시켜서, 그러니까 60%또 만났다가 계속 유지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. 근데 이걸 이용하면은 배터리를 충전을 제한하게 됩니다. 그래서 더 충전이 안 돼요. 그래서 지금 연결됐고, 지금은 충전 중이긴 한데, 지금 충전 안 함이죠. 그쵸? 보니까 55% 넘어가서 아마 충전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충전을 계속 유선 모드로 연결시켜 놓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한을 시켜서 배터리 수명을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들 중에, 그러니까 그 회사 같은 데서 이걸 연결시켜 놓고 계속 이 상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저는 분리할 일은 크게 없고, 그럴 경우에는 이 보존 모드 옵션을 켜놓고 사용하시면 수명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. 일단 라이젠 7 2700U를 사용한 노트북을 좀 간단히 만나봤고, 제가 다음 영상 같은 거에는 만약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고요. 자, 그럼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다음에선 게임이나 그 영화 같은 거 재생했을 때의 사용감, 그리고 그 외에 팁이 될 만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게요. 네,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